이웃사촌, 언젠가부터 듣기 어려운 낯설고 어색한 단어가 됐습니다. 이웃 간의 정이 사라지면서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된 문제가 극단적인 사태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마땅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신국진 기자, 이웃 간 소통 단절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네, 마을이라고 하면 일정한 세대가 밀집해 모여 살면서 이웃 간의 정도 나눈다고 생각할 텐데요. 최근에는 아파트가 늘면서 마을의 형태와 의미도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교류가 적어 이웃 간 소통은 단절됐고, 이렇다 보니 옆집에는 누가 살고 윗집과 아랫집은 누가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 역시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과 교류한 경험이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옆집에 살고 있는 분들의 얼굴만 알지 교류가 없어서 교류 단절이라는 말이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네, 공동체보다는 나 자신, 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요. 소통 단절이 남의 얘기만은 아닌데요. 이렇게 이웃 간 소통이나 교류가 뜸해지면서 최근에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갈등이 큰 사회 문제죠. 네, 가장 대표적으로 층간소음 문제, 주차 갈등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으로 더 예민해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문제를 직접적 위협이나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사례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준비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인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올 1월 한 달 동안 층간소음으로 접수된 민원이 약 1,089건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2월에는 2,630건이었는데요. 약 38% 증가했습니다. 5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0% 증가한 2,250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네, 통계를 보니까요. 월 1,000건 이상 민원이 발생했는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더 심각해진 거잖아요. 이처럼 이웃 간에 발생하는 그 문제를 주민이 봉사자로 참여해서 직접 해결하고 또 마을을 가꾸면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가는 곳이 있다고요? 네, 광주광역시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아파트 봉사단인데요. 아파트 봉사단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현안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찾고자 구성됐습니다. 아파트 봉사단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돼 광주 시내 500세대 이상 규모 단지에서 구성됩니다. 아파트 봉사단은 소통 단절 공간인 아파트가 새로운 소통으로 모색하고 갈등 해결과 안전망 구축에도 공동 대응하게 됩니다. 네, 청소나 방범 같은 게 언뜻 떠오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소개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비롯해 환경정화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민원에 대응하게 됩니다. 최근 구성된 봉사당 활동 현장을 동행해 봤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내방동에 위치한 A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약 1,2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60여 명으로 아파트 봉사단이 구성됐습니다. 봉사단은 수시로 모여 아파트 단지 주변에 무단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정비합니다.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기관과 해결책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다 이불도 버려가지고 엊그저께 우리가 이불은 안 치워줬거든. 2주 전에 한 것인데도 이러잖아요. 도로 분받침 하고 있잖아요. 도로 분받침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쓰레기가 투기가 되지 않도록. 코로나19가 확산된 뒤부터는 예방활동 일환으로 소독을 전개하고 있었는데요. 단지 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와 여러 사람들이 접촉하는 손잡이에 대한 소독을 수시로 진행하고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 앞 버스 정류장과 주변 상가 소독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문제에 봉사단이 나서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영상으로 본 것처럼 주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앞서 소개한 것처럼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봉사단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실마리를 풀게 됩니다.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미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장이 잘 마련되지가 않아서 굉장히 층간소음이라든가 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 많이 갖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있는데도 우리가 이게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지 소독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주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자원봉사를 동원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하면서
그 깨끗한 마을을 가꾸기에 굉장히 앞장서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환경 정화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음식물 쓰기 종량제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한 해 동안에 열심히 해서 환경 앞장서는 마을 주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1차로 30개 아파트 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광주시 내 500세대 이상 규모 아파트 278개 단지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단순한 쓰레기 문제, 층간소음 문제는 물론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돕는 등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관계기관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뒷받침한다는 예정입니다. 활동할 수 있는 재료비와 여러 가지 좋은 활동 사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여서 각자 아파트들이 쉽게 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활동 중에 뭐 공동 육아라든가 그리고 아파트 내 환경 정화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 가꾸기 등 그리고 정서적인 나눔을 통한 소외계층 돌봄 활동 등 기타 활동들 이런 활동 우수 사례들을 뽑아서 다른 아파트들까지 확대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앞서 아파트는 소통단절의 공간으로 인식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광주광역시가 선보이는 아파트 봉사단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웃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적극적인 참여로 새로운 이웃사촌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